삼성전자 갤럭시 S20와 갤럭시 Z 플립이 공개됐다. 최신 성능을 제대로 갖췄다고 자평했는데 과연 이번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의 성능과 사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폴더블 폰의 접는 방식도 변화를 줬다는데 시장에 폴더블 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미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에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삼성전자의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갤럭시 S20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이런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공개가 되면서 페스티벌에 막이 올랐는데요. 현장 반응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나가 있는 전자신문 박정은 기자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박정 기자입니다. 네,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의 삼성 갤럭시 언팩 현장에 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현장은 흡사 대형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네. 발표장 입구부터 삼성전자 세로 TV를 통로를 따라 길게 배치해서 행사 초청장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발표 시간이 가까워오자 객석에 한 3천여 명의 관람객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네, 객석 한켠에는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네. 객석 한켠에는 작년 노트 10 언팩까지 무대에서 발표를 도맡아온 고동진 삼성전자 모습도 보였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후배 노태문 무선사업부장이라면서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노태문 사장 역시 발표 중간에 고동진 대표의 그간 리더십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 선사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경우 네. 네네.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 10년의 시작이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새로운 10년의 네네. 변화 핵심 무엇으로 보셨나요?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20 시리즈와 갤럭시 Z 플립에 초격차 기술을 구현해서 스마트폰의 미래 표준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게 노태문 사장은 앞으로 새로운 10년은 사람이 소통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갤럭시 20도 5G 이동통신과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에 인공지능 카메라를 탑재해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가 선보일 스마트폰 역시 지난 10년간 출시해온 제품과 외형이나 성능도 전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를테면 온 디바이스 인텔리전스, 스마트폰 자체에 적용된 기능형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개개인의 사용자 유형과 습관에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을 거듭해온 녹스를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도 중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이 모든 경험을 5G 기술을 매개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스마트폰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태문 사장도 오늘 공개된 갤럭시 20과 갤럭시 Z 플립을 완전히 새로운 10년의 경험과 성장을 여는 첫 제품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행사가 열렸는데 이번 갤럭시 S20에서 가장 좀 강조하는 변화, 카메라 부분도 많은 분이 꼽고 계신데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카메라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갤럭시 S20 울트라에 적용된 1억 800만 화소 카메라와 최대 100배 이르는 스페이스 줌은 출시 전부터 관련 정보가 속속 나오면서 기대를 모았는데요. 전문가용 카메라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프로 그레이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시중에 출시된 중형 DSLR 카메라가 보통 2,000에서 3,000만 화소 수준인데 센서 크기 차이가 있는 만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화소수만으로는 5배 이르는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들어간 셈입니다.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단순히 화소수 증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삼성전자는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데 공을 들였는데 특히 이 어두운 곳, 조조도 환경이죠. 이 어두운 곳에서도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데 이 1억 800만 화소 카메라를 이용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의 공개에 대해서도 의미를 좀 봐볼게요. 지금 이번에 플립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위아래로 접을 수 있는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됐거든요. 현장 반응은 어땠는지 지금 꼽을 수 있는 의미도 짚어주시죠.
네, 이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폼팩터 이제 형태죠. 폼팩터 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갤럭시 폴드가 화면을 옆으로 펼쳐 대화면 태블릿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갤럭시 Z 플립은 과거 폴더폰과 같은 느낌으로 스마트폰 자체의 휴대성을 높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갤럭시 Z 플립으로 본격적인 폴더블 폰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친숙한 사용성, 특히 이제 트렌디한 디자인을 통해서 앞서 갤럭시 폴드가 소수 얼리 어답터에 머물렀던 폴더블 폰 수요를 대중으로 확장하겠다는 보관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제품 생산량 문제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한정된 지역에 한정된 수량을 공급하고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대중화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현장에서 전화 연결하기 때문에 약간의 감이 좀 늦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이제 옆에 있으니까 예. 말하기가 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갤럭시 S20가 공개되면서 예. 현장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예.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기존 스마트폰과 가장 큰 차이점을 꼽아보자면 무엇으로 보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제 외형이나 다른 기능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가장 다른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 플러스 울트라 세 가지 모델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20에는 카메라 모듈이 4개, 그리고 플러스와 울트라에는 카메라 모듈이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와 플러스에는 6,400만 화소의 카메라가, 그리고 이 울트라에는 최고 이제 1억 화소가 넘는 이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하이브리드 줌 성능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쪽 울트라 같은 경우는 최대 100배 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100배 줌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한 하이브리드 한 30배 줌 정도가 좀 사용의 한계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광학 줌은 하이브리드 줌이랑 좀 차이가 나서 네. 하이브리드 줌은 한 10배 줌까지 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양에 나와 있는 광학 줌은 이 4배 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건데 예. 이제 경쟁자인 애플 아이폰을 보면은 예. 광고할 때 정말 실감 나는 그 영상을 광고에서 쓰고 예. 뭐 이 카메라를 가지고 영화도 찍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그만큼 화소가 구매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지 실제로 판매량을 좌우할 정도의 기술력인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 네. 이 화소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큰 줌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큰 화면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잘라서 일종의 디지털 줌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역할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번에는 8K 동영상 같은 것을 찍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네.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잘라서 편집하는 게 훨씬 화질이 선명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S10에 이어서 S11이 아니라 S20로 확 뛰어넘었어요. 무언가 세대 변화에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름도 바꾼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S20 잘 팔릴까요? 일단 이름 자체는 네. 지난 세대와 2010년대와 이제 결별을 하고 2020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로 출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제품이 잘 팔릴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출시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잘 팔릴 수 있을 거다. 한 3,600만 안 되는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언팩 행사를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떡해요? 첫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아. 원래는 이제 LTE 모델이 따로 있거나 해서 이제 기존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LTE 모델이 차지하고 있던 가격대를 이제 S10 모델 가격을 낮추면서 이제 진입을 시켰고요. 지금 S20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가격대가 단 $1,000가 넘어가는, 거의 아이폰의 버금가는 굉장히 비싼 폰이 되었습니다. 이 가격이 $1,000대가 넘어가면 정말로 판매력이 좀 뚝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5G가 과연 어느 만큼의 이제 구매 포인트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게 분명한 구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파수 문제로 이 5G 보급이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고에 있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특히 작년에 말에 그랬는데요. 네. 보조금을 엄청 투입을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화웨이가 그 작년 4, 4분기에 삼성보다도 더 많이 팔 수가 있었던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한 번 올해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만큼 그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해서 어떤 자금이 투입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가격이라던가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서는 전망치를 살짝 수정하셨군요. 그럼 갤럭시 Z 플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사실 저는요 갤럭시 S20보다 이 Z 플립을 보고 이건 진짜 사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쁘다라는 이 여심이 확 잡은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톤 브라운하고 같이 기획해서 예. 만들어낸 상품 보니까 이거는 명품 플렉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구미가 당길 것 같은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저도 보면서 갤럭시 플립 Z 플립에 좀 기대가 없었는데 기대가 또 생겼어요. 가장 큰 기대가 생긴 이유가 네. 이 안에 있는 화면을 예전에 폴더블 스마트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평한데 뭔가 약간 우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은 안에 그걸 유리를 발라놔가지고 그러니까 접히는 유리를 구해서 이제 위에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제 쨍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선명하고요, 더. 그렇죠. 네.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것을 접어서 가지고 다닐 때 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에 있어서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돼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요가 훨씬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아쉽게도 이 생산 수율이 따라가지 못해서 가급적 빨리 생산 수율을 높이는 게 올해 삼성전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게 Z 플립이잖아요. 네. 그렇죠. 셀카, 셀피족들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셀피족에도 좋죠. 그리고 저것보다 접으면 네. 밖에 있는 조그만 스크린으로도 이제 셀피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네. 이 셀피를 찍을 때 너무 사람들 눈에 이제 띄는 것보다는 이제 네. 살짝 오. 해주는 게 오히려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저렇게 자유롭게 힌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사용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위 상하를 1대1 비율로 좀 맞췄거든요. 네네. 지금 약간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비율을 가진 지금 스마트폰인데 네. 1대1 비율을 맞추면서 이 위에 있는 스크린이나 아래에 있는 스크린을 서로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걸로 지금 당장은 아직 뭐 셀피 정도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나중에는 좀 더 많은 사용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출시가 된다면요. 사지 않더라도 실제로 실물을 한번 보고 체험해보고 네.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신제품인데 이전에는 옆으로 접었다가 이제 위아래로 접는 네. 거잖아요. 접는 방식도 앞으로 더 다양해질까요? 아니면 이 Z 플립이 인기를 끈 만큼 여기서 더 공고해질까요? 지금 연구되고 있는 방식은 이제 2번 접는다까지 이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제품으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사물을 쓰는 이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책처럼 접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접거나 하는 그쵸. 거를 빼면은 아마 부채가 아닌 이상 거의 이렇게 쓰시는 물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문화적 습관이랑 굉장히 많이 벗어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플립이 나와서 제대로 된 가격만 측정이 되면은 예전처럼 이 플립이 다시 한번 스마트폰 폼팩터로 완전히 바꿔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접히는 방식은 나오긴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펼치면 굉장히 커지고 접으면 굉장히 좀 작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게 많은 환영을 받을 것이다라고는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존의 Z 플립에 대해서 성공 그리고 흥행 가도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플러스도 공개되었다고 네.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아이폰에서 나왔을 때 이제 콩나물이라고 하고 약간 운명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갤럭시 제품은 어땠나요? 이번에 갤럭시 네.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에어팟이 인기를 얻었던 두 가지 요소를 일단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이크를 2개에서 3개로 늘려가지고 통화 품질을 좋게 만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거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요. TV, 태블릿, 스마트폰 같은 데 옮겨 다니면서 써도 서로 착착 잘 붙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음질을 좀 좋게 만들었고 배터리 용량 늘려가지고 사용 시간을 좀 많이 늘렸거든요. 네.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잘 많이 개선된 제품인데요. 아쉽게도 지금 해외 쪽에서는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이게 트렌드가 네. 노이즈 캔슬링인데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거의 탑재가 되지 않았거든요. 다만 가격은 이제 저희 17만 원대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한 10만 원 이상 지금 저렴한 그런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이 갤럭시를 일단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좀 필수 액세서리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그러니까 뭐 무엇이 필요한지, 가격적인 면도 필요하겠지만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갤럭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제품들, 기술들 무엇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갤럭시 S10보다 S20보다는 네. 갤럭시 Z 플립 쪽에 더 관심을 두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은요? 예, 네. 실제로 이번에 그 지문 인식 같은 경우도 별 평가가 예전 부품 그대로 썼다는 이유 때문에 원래 별 마이너스를 줬던 이제 미디어들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다리시면은 일주일 안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굉장히 많이 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혹시라도 움직이실 분들은 좀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S20의 투자 포인트 전해드렸고요. 이온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